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터넷을 이용하실 때 주로 어떤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나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브라우저인 삼성 인터넷만의 유용한 기능들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인터넷 실행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용하시다 보면 많은 광고 때문에 짜증나는 경우가 많죠. 이 삼성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광고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번 주 트래킹 시도 1046개로부터 보호되었다고 하죠. 삼성 인터넷의 기본 광고 차단 기능만 이용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시던 광고를 80%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에서 뉴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로 들어가서 IT 과학 부분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십 글로벌 R&D라고 하죠.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내려가시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나오게 되죠. 뉴스에 따라서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는 뉴스도 있고요. 적게 나오는 뉴스도 있는데 대부분 중간 부분에 광고가 한두 개씩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R&D 플래그십 뉴스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뉴스를 내려보게 되면 중간에 광고가 하나도 나오지 않죠. 이 삼성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광고 차단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부분에 글을 읽을 때 방해하는 광고를 차단하게 됩니다. 삼성 인터넷을 실행하시고요. 우측 하단에 줄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광고 차단 기능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광고 61개를 차단했다고 하죠. 마지막 페이지에서 3개 광고를 차단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광고를 차단을 하게 되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설치된 앱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저는 삼성 인터넷용 애드블럭이 설치되어 있죠. 삼성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은 설치된 앱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광고가 나오겠죠. 아래쪽에서 우측에 있는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설치된 앱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활성화를 시켜주면 그 앱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삼성 인터넷용 애드블럭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다른 앱들도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삼성 인터넷용 애드블럭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삼성 인터넷을 이용하실 때는 꼭 설치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인터넷에 접속을 했을 때 나를 추적하는 기능들도 전부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감염되는 바이러스 같은 것에도 좀 더 안전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뉴스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무 뉴스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뉴스나 웹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요약봇, 음성으로 듣기, 글씨 확대, 공유 기능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요약 챗봇은 해당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게 되죠. 요약 챗봇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뉴스를 5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죠. 본문 내용을 전부 읽을 필요 없이 이 요약봇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성 듣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뉴스를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죠.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말하기 속도도 선택할 수 있죠. 본문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영빈 청장 출범 맞아 정책 방향 발표. 자, 이렇게 뉴스 내용을 전부 읽어주게 되죠. 자, 다른 일을 하는 도중에도 읽어주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뉴스를 라디오 듣듯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글씨 크기죠. 자, 이렇게 내용을 읽을 때 글씨 크기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읽을 수가 있겠죠. 인터넷에서 내용을 읽으실 때 작아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글씨 크기를 키워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공유 기능이죠. 자, 이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 메일, 메모 이런 곳으로 바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URL을 복사한 다음 메시지 앱 같은 곳에 전송을 해도 되겠죠.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 경우는 뉴스 같은 것들을 볼 때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 외의 내용도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기능은 인공지능으로 하게 되는데요. 자, 네이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블로그 같은 곳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비그룹 관련 블로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죠. 자,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아닌 경우에는 앞서 본 요약봇이라든지 음성 듣기 기능은 없는 대신에 아래쪽에 있는 인공지능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버튼 누르고 요약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게 되죠. 긴 내용의 경우에는 전부 읽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요약해서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대신 번역을 할 경우 언어팩을 다운로드 하셔야 되겠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언어팩 다운로드 창이 나오지 않겠지만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언어팩 다운로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합니다. 자, 다운로드 됐죠?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게 됩니다. 자, 물론 해외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한국어 영어 상관없이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신 다음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붙여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을 하면 뉴스도 이런 식으로 요약과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접속한 페이지, 어떤 페이지든 전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방송인 CNN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막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추가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는 지금 자막을 미리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자막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막 기능이 안 보이시는 분은 추가 기능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자막 기능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자, 자막이 없으신 분은 아래쪽에 있는 추가 다운로드 기능 누르신 다음 여기서 앱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보이지 않죠. 자, 자막이 있으면 자막을 설치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자막을 체크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세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쓸어 내립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실시간 자막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돼요.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음성이 감지되면 자막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다시 위로 올릴게요. 자, 그 다음 다시 하단에서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막 기능이 생겼죠? 자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자막 기능은 영상의 자체 자막을 표시를 해주거나 또는 영어 음성이 인식이 되면 영어 자막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아직은 한국어가 제대로 자막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요. 영어만 완벽하게 표시가 됩니다. 자, 물론 영어 음성일 경우에는 자막이 번역돼서 한국어로는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한국어 음성은 한국 자막으로는 제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자, 앞으로는 그 기능도 지원이 되겠죠. 지금은 영어만 원활하게 자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저는 이번에 자체 자막, 실시간 자막으로 해볼까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 합니다. 자, 지금 자막이 나오네요. 자, 지금 이 영상은 원래 자막이 없는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오게 되죠. 자, 이번에는 다시 하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자막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번역 자막 표시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 실시간 자막은 끌게요.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에는 영어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하단에는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막은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편리한 대로 위치를 해놓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영상도 음성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자막을 생성해주고 번역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인공지능이 번역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막 내용도 상당히 매끄럽게 나오게 됩니다. 삼성 멤버스 앱의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삼성 멤버스 앱을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적극 활용해 보세요. 삼성 멤버스 앱은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혹시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삼성 멤버스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평점도 굉장히 높죠. 제대로 사용하시면 갤럭시 사용자에게는 최적의 앱이 될 수 있습니다. 멤버스 앱 실행합니다. 첫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 뿐만이 아니고요. 갤러리라든지 그 외에 혜택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가 진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진단, 앱별 배터리 사용량 진단, 앱 보안 진단 세 가지가 나오죠. 휴대전화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의 각종 기능들을 전부 진단을 해주게 됩니다. 전체 진단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종 기능들 전부 체크를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따로 진단하고자 하는 기능만 진단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여기서 블루투스 진단을 해볼까요? 터치하시면 블루투스 진단만 따로 해주게 됩니다. 정상이라고 나오죠. 일단 여기서 체크를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삼성 AS 센터를 방문을 하셔도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 테스트부터 먼저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진단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 7개라고 나오고 확인 필요하다고 나오죠. 16개 항목 진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진단을 해보도록 하세요. 저는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이 해결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여기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그 문제점을 써주시면 해결책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부팅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재부팅에 관련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폴드4 재부팅 후 블루투스 기능 안 된다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식의 해결책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자주 하는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죠. 배터리 및 충전이라든지 손상 파손, 기기 사용 방법 등 사용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만 모아놨습니다. 여기서만 찾아보셔도 어느 정도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 아래 내려가시면 빠른 고객 지원이라고 해서 챗봇 상담을 할 수 있죠. 간단한 문제들은 이 챗봇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원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격 지원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폰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원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격 지원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삼성의 기술 상담원이 내 휴대폰에 접속을 해서 휴대폰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주는 거죠. 이 경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없다면 거의 99% 해결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AS 센터를 방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겠죠.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AS 센터 방문 전에 원격 지원을 한번 받아보시고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방문을 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격 지원을 이용하지 않고 문자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죠. 질문 오류 보내기 터치하신 다음 아래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누르시고 1:1 질문하기를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뭔가 오류가 났을 경우 해당 오류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류에 대한 내용을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송을 할 수 있죠. 휴대폰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원격 지원이나 질문 오류 보내기로 문제점을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경우 AS 센터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각종 개인정보라든지 남들한테 보이면 안 되는
개인적인 자료라든지 일기장들 그런 것들을 많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놓죠. 자, 근데 수리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왠지 좀 찝찝합니다. 그럴 때는 AS센터 방문 전에 수리 모드로 들어가셔서 수리 모드를 켜주시게 되면 기본 설치 앱만 사용할 수 있고요. 사진이라든지 메시지, 계정을 포함한 개인 데이터는 접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다운로드한 앱은 숨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휴대전화 수리 중에 혹시나 데이터가 삭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S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미리 백업을 하시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이때 아래로 내려가시면 임시 클라우드 백업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용량에 제한 없이 내 스마트폰을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업을 했을 경우 30일 동안은 언제든지 다시 복원을 할 수 있죠. 30일 동안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에 USB 저장 장치를 연결을 해서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백업을 할 수도 있죠. 이것은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원을 할 수 있겠죠. 꼭 AS센터 방문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불안하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백업을 해두시는 게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급하거나 불안하실 경우 꼭 이 수리 모드로 들어오셔서 임시 클라우드 백업이나 외장 저장 공간 백업을 이용을 해서 백업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다시 자가 진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앱별 배터리 사용량 진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앱이 없다고 나오죠. 만약 여러분이 설치한 앱들 중에 배터리를 과다하게 소모하는 앱이 있을 경우 여기에 해당 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앱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해주는 게 좋겠죠. 별 문제가 없는 앱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게 되면 되도록이면 외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앱 보안 진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의 성능과 보안을 떨어뜨리는 앱을 확인한다고 하죠. 들어갑니다. 앱 보안 진단도 현재 제 스마트폰에서는 문제가 없네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설치한 앱이 보안에 위험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 앱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 앱들은 즉시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앱들 중에서도 요즘 문제가 있는 앱들이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앱을 새로 설치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 앱 보안 진단에 오셔서 해당 앱에 문제가 없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자가 진단뿐만이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도움받기를 누르셔도 자가 진단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이걸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혜택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때그때 유용한 혜택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100기가 클라우드 저장소 무료 체험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고객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베이직을 6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모바일용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무료로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안 관련 전용 앱인 맥카피 80% 할인 서비스라든지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들어오셔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삼성 헬스앱의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는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죠. 항상 휴대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 헬스 앱은 무료이면서 유료 앱보다 훨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헬스 앱은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혹시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삼성 헬스 입력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워낙 이런 헬스와 건강 관련 앱이 많기 때문에 앱 배지 확인을 하시고 설치하도록 하세요. 삼성 헬스 앱 실행합니다. 삼성 헬스 앱 첫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걸음수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매일 내가 어느 정도의 걸음을 걸었는지 그 걸음수를 여기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기본값이 6,000 걸음이 목표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리와 칼로리 소모량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는
시간대별로 얼마나 걸었는지를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이 삼성 헬스 앱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건강 관리할 때 많은 정보를 참고할 수 있어서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걸음수 비교라고 나오죠. 현재 내 나이의 평균 걸음수와 지금 현재 내 걸음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날짜로부터 7일 전까지의 전체 걸음수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평균 걸은 거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도 보여주게 되고요. 목표를 달성한 날이 며칠인지도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31일, 12개월 단위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상에서 가장 쉽게 운동할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몸에도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이 걷는 것이라고 하죠. 건강을 유지할 때 가장 간편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걷기이기 때문에 제일 위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21%까지 달성했다고 하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걷기와 달리기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운동 종류가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제일 위에는 즐겨찾기가 걷기와 달리기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즐겨찾기는 최대 3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을 추가했어요. 자, 그러면 3개가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추가를 할 수는 없죠. 다른 운동을 추가하려면 해당 운동의 별 표시를 다시 눌러서 끄신 다음 다른 운동으로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 놓으시게 되면 가장 자주 하는 운동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러닝머신이 하나 더 들어와 있네요. 자, 여기서 이 운동 종목을 이용을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걷기를 볼까요? 자, 걷기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내 위치를 확인해서 현재 내 위치를 표시해 주고요. 칼로리 목표를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칼로리 목표를 눌러보시면 거리 목표, 운동 시간 목표, 경로 목표, 칼로리 목표 이 4가지 중에 지정을 할 수 있죠. 운동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목표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식단 조절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칼로리 목표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이렇게 목표를 두신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스마트폰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서 칼로리를 어느 정도 소모를 했는지 판단을 한 다음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목표 달성 시 일시정지 누르면 목표를 달성하면 정지가 되겠죠. 이 부분을 켜지 않으시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계속 측정을 해주게 되겠죠. 설정이 끝나신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측정을 시작하게 되겠죠. 달리기나 러닝머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헬스장도 많이 가시는데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뛰실 때 러닝머신의 칼로리 소모량이나 거리가 전부 나오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기록이 되지 않죠. 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운동한 그 기록들이 전부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그런 러닝머신 뛰실 때도 항상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이용을 하시면 건강 관리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 주 운동 기록이 나오죠. 여기 터치하시게 되면 이번 주에 운동한 기록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은 강의용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지금 운동 기록이 별로 없죠.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번 주에 운동한 기록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정도 운동을 했는지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칼로리 계산인데요. 자, 여기서 입력 누르시면 아침, 점심, 저녁, 간식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섭취를 했는지 선택을 하시게 되면 칼로리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침을 선택을 했어요. 자, 여기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음식이 있을 경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총 칼로리가 라면의 경우 515칼로리라고 하죠. 자, 이 상태에서 내 식사로 저장 눌러주시면 지금 섭취한 것이 식사로 기록이 되겠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에 515칼로리를 섭취를 했네요. 자, 오늘 섭취할 칼로리 목표가 1493칼로리인데 지금 515칼로리 섭취했다고 하죠.
대략 3분의 1 정도 섭취를 한 상태죠. 자, 이런 식으로 참고하면서 식사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식단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영양 섭취 요약도 볼 수가 있고요. 영양 정보도 확인할 수 있죠. 자,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A, C 전부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나트륨이 제일 많이 섭취가 되었네요. 자, 이런 식사를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내용도 입력을 해두시면 정확하게 칼로리 섭취 상태라든지 영양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수면이 있죠. 자, 수면도 입력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잠자리에 든 시간부터 오늘 아침에 일어난 시간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수면 시간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건강에 이 수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보통 내가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언제 일어나는지 수면 패턴을 제대로 확인하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섭취한 음식이라든지 수면 시간 같은 것들은 기록을 할 때 1, 20초 정도만 시간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입력을 할 수 있죠. 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당장 오늘부터 간단하게 이런 기록들을 해주시게 되면 일주일 뒤면 본인이 어떤 패턴으로 식사하고 수면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전체적인 종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걸음 수라든지 활동 시간, 활동 칼로리, 소모량, 이동 거리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연관 컨텐츠로 하루 20분 지방 태우기라든지 현대인의 건강한 몸, 체계적인 기초 다지기, 전신 스트레칭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건강 관련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메뉴에서 피트니스 눌러주시면 피트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좀 더 제대로 운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컨텐츠들을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요즘은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스마트폰에 건강 관련 앱들을 여러 가지 설치해서 이용하고 헬스장도 다니고 하시는데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주변에서 흔히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여러 가지 복잡한 앱 유료로 이용하지 마시고요. 무료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삼성 헬스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삼성 노트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 앱 하나 정도는 필수인데요.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갤럭시 기본 앱인 삼성 노트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삼성 노트 실행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기본 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완성도 높은 앱이 이 삼성 노트가 되겠습니다. 유료로 이용하는 문서 작성 앱에 비해 전혀 손색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실행하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미 문서를 하나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작성한 문서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문서 작성을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필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가 올라오게 되면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죠. 자, 간단하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고 상단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되죠.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일반 워드 프로세서하고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 글씨에 대해서 뭔가 바꾸고자 한다면 일단 그 글씨를 긁어줘야 되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역 선택이 되고요. 여기 있는 파란색 포인트를 잡고 원하는 구역을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 있는 메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잘라내기 복사 번역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메뉴를 터치해서 들고 아래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메뉴가 안 보여서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메뉴도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이게 되죠. 자, 여기서 일단 사이즈부터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사이즈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 텍스트 주위에 박스를 생성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배경색을 선택해 주시면 텍스트 주위에 배경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경색 필요 없을 때는
터치하시고 하얀색으로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글씨색을 바꿀 수 있죠. 자, 이 글씨색 선택하시고요. 지금 까만색 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텍스트 옵션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정렬 기능과 볼드, 이태릭, 밑줄, 그 다음 들여쓰기 이런 기능들 전부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앙 정렬을 주시게 되면 텍스트를 중앙으로 정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우측 정렬, 좌측 정렬 이용할 수 있고요. 볼드체, 이태릭체, 밑줄, 취소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들여쓰기죠. 자, 이걸 누르시고 글씨를 안쪽으로 들여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전체를 선택해 두었기 때문에 전체가 안으로 들어가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들여쓰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 선택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긴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강조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 다음 텍스트 옵션 누르신 다음 여기 있는 들여쓰기를 이용하면 다른 부분은 그대로 있고 내가 선택한 부분만 안쪽으로 들여쓰게 됩니다. 자,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번호를 매기거나 기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엔터를 하나 넘기고요. 텍스트 옵션 누른 다음 여기 있는 번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번호가 카운팅이 되죠. 자, 1번 서울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2번으로 자동 카운팅이 되죠. 자, 두 번째는 경기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 또 엔터 치면 그 다음 3번이 다시 카운팅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번호를 계속 매길 수가 있습니다. 자, 3번도 썼어요. 자, 그 다음 엔터를 쳤죠. 자, 이제 번호를 없애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다시 텍스트 옵션 누르시고요. 번호를 꺼줍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뭔가 순서를 매길 때는 번호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 옆에는 강조 표시가 나오죠. 자, 여기도 한번 줘볼까요? 자, 강조 표시 좋습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나오게 되고요. 자, 다시 여기에 입력을 해볼까요? 자, 서울 썼어요. 엔터 치죠? 그러면 다시 포인트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숫자나 포인트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끄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문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별 표시, 이건 뭐죠? 이것은 인공지능 기능이죠.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별 표시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인공지능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눌러보시면 인공지능 인텔리전스로 노트에서 자동 서식, 요약, 교정, 번역, 표지 생성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지금은 문장이 짧기 때문에 긴 문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문장을 입력을 해뒀는데요.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시고요.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메뉴가 나와요. 자동 서식, 요약, 오탈자 수정, 번역 기능이 나오죠. 자, 자동 서식부터 줘볼까요? 자, 자동 서식 주면 제목 및 글머리 기호라든지 회의 노트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죠. 자, 제목 및 글머리 기호 줘볼게요. 그럼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들어 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식으로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서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약을 해볼까요? 자, 요약을 하시게 되면 전체 내용을 요약해 주게 됩니다. 앞쪽에 포인트를 주어서 주제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죠. 여기서 덮어쓰기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던 내용이 대치가 되는 거고요. 복사를 하면 이 내용만 복사를 하겠죠. 적용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창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면 원래 텍스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오탈자 수정이라든지 번역 기능도 이용할 수 있죠. 자, 아무리 여러분이 입력을 잘 했더라도 오자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면 좀 더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오탈자 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덮어쓰기 해주시면 그대로 변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번역이죠. 자, 번역 주시게 되면 전체 내용을 번역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어와 영어만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가 나오지 않는데요.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언어 추가를 누르시고 다른 언어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는 따로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고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한국어를 어떤 언어로 번역할지 여기서 선택하죠. 자, 저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볼까요? 자, 영어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전부 영어로 번역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은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던 내용 뒤쪽으로 지금 이 내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붙일 건지 아니면 새로운 노트에 생성할 건지 물어보죠. 이렇게 이 내용들을 기존 노트에 추가하든지 새로운 노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인공지능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체크 표시인데요. 이 체크 표시는 앞서 알아본 번호와 포인트 외에 체크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이 체크 박스는 반응을 하게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체크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서울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쳤어요. 자, 다시 체크박스 또 나오죠. 지금 선택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경기. 자, 그 다음 엔터 치시고 인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체크박스에 터치를 하게 되면 체크가 되고 취소선이 나오게 되죠. 자, 이 기능은 어디에 쓸까요? 자, 할 일을 지정을 해놓고 그 할 일을 끝냈을 때마다 체크 표시를 주게 되면 그 부분을 지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날 할 일을 미리미리 적어 놓았다가 하나를 끝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일정 관리 앱을 따로 이용을 하지 않아도 이 삼성 노트 앱에서도 얼마든지 일정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명령 취소나 명령 돌아가기 기능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기본 이런 워드 앱들 사용하는 기능들 다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문서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 모양 누르시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회색으로만 나오죠. 여기 있는 분 모양을 짧게 터치합니다. 그러면 옵션 기능들이 나와요. 지금 붓으로 선택이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색연필이라든지 수성펜, 만연필 다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이즈도 지정을 할 수 있죠. 원하는 사이즈 지정을 할 수 있고 컬러까지 전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컬러가 없을 경우 우측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직접 컬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컬러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용자 지정 가셔서 위쪽에서 컬러 종류 선택하시고 그 컬러에 대한 상세한 조정은 아래쪽에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 완료하시면 해당 컬러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직접 원하는 부분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는 마커죠. 자, 마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마커는 어디에 이용할까요? 자, 마커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마커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내가 쓴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마커 표시를 해줄 수 있죠. 실제 문서 이용하는 거와 동일하게 이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삼성 노트에서 뭔가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전부 지울 수 있어요. 자, 이 마커도 마찬가지죠. 이 지우개는 여기 있는 그리기를 이용해서 그렸을 때 전부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형도 그릴 수 있네요. 자, 이 도형은 기본 도형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적당히 도형을 그리면 알아서 제대로 된 도형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원을 대충 그립니다. 그러면 정원으로 만들어 주죠. 자,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 사각형도 만들어 주고요. 삼각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도형 그릴 때도 이용할 수 있고, 자, 이때 이 도형에 대해서 변형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때는 여기 있는 지우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선택 도구를 이용합니다. 이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도형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도형이 선택되죠. 자, 이 도형을 원하는 곳에 움직일 수도 있고요.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회전도 시킬 수 있죠. 자, 원은 회전이 안 되니까 사각형 선택하고 회전 주시면 이렇게 각도별로 회전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터치해서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도 있겠죠. 자, 필요 없으면 삭제.
여기도 터치하시고 삭제, 여기도 터치하시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택 도구로 도형들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도형만 변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린 내용도 전부 변형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펜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지금 그린 내용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앞서와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터치해서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어요. 터치해서 키울 수도 있겠죠.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할 수 있어요.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손글씨 기능도 가능해요. 여기 있는 펜으로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손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일단 손으로 글씨를 써볼까요? 손으로 직접 텍스트를 썼는데요. 텍스트를 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손글씨 정렬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텍스트만 지금 선택이 되죠. 여기서 손글씨 정렬 누릅니다. 그러면 수평 맞추기, 줄 맞춤, 단어 간격 맞춤, 글자 모양 보정을 해주게 돼요. 자,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이 내용을 손글씨 터치하시면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어요. 텍스트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로 변환이 되죠. 이런 기능이 삼성 노트의 최고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급하게 이용을 할 경우에 일일이 타이핑을 하지 않고 손으로 간단하게 쓰더라도 얼마든지 나중에 텍스트로 변환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제목을 써볼까요? 자, 제목 터치하시면 입력창이 나오고 이렇게 입력을 했죠. 자, 그 다음 작성 날짜와 수정 날짜까지 전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목과 해당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삼성 노트는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죠. 자동 저장이 됩니다. 삼성 노트에서 작성하는 모든 내용은 삼성 서버와 연동이 돼서 필요한 내용 전부 쓴 다음에 그대로 닫아도 자동 저장이 되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상대편이 PDF 파일을 보낼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럴 때 PDF 뷰어를 따로 열어서 보지 않아도 이 삼성 노트에서 PDF 파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PDF 버튼 누르시면 내 저장 공간에 있는 PDF를 열어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 PDF 선택합니다. 완료하게 되면 삼성 노트에서 PDF 파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PDF 파일에 앞서 문서 작성에서 이용했던 도구들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커로 강조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그리기 버튼 누르시고요. 마커 선택한 다음 터치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강조 표시할 수 있죠. 그 다음 필요 없으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삭제해 주시면 삭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터치하고 기다리면 공유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손글씨를 지우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터치 드래그만 해주시면 다 지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음성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오디오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 그림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고 사진으로 직접 찍어서 바로 첨부하거나 문서를 스캔해서 바로 첨부하거나 PDF 파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무엇이든 첨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성 녹음 하나 첨부를 해볼까요? 자,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녹음할지 물어보죠. 허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삼성 노트에 음성을 첨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녹음을 저장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서를 열게 되면 녹음 파일이 항상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위에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볼 때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해당 녹음 파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이라든지 사운드 또는 직접 사진이나 사운드를 첨부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문서 작성과 관련된 앱은 다른 거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 삼성 노트 하나로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삼성 월렛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카드나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드를 등록하고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스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고 인증할 수 있죠. 자, 삼성 월렛은 2024년 3월부터
삼성 패스가 월렛으로 통합이 되었죠. 그래서 기존에 삼성 패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전부 삼성 월렛을 이용하게 됐죠. 삼성 월렛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월렛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삼성 월렛으로 검색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 버튼 누르시고 삼성 월렛으로 검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삼성 월렛을 실행하게 되면 처음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계속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접근 권한 안내라고 나오죠. 전화, 카메라, 연락처, 사진, 동영상 전부 접근 권한 허용해 줘야 됩니다. 계속합니다. 그 다음은 인증수단인데요. 인증수단을 지문으로 사용해야 되죠. 자, 지문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본인 인증을 위해 내 지문을 스캔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앱 비밀번호 설정하라고 나옵니다. 자, 이 삼성 월렛은 아무래도 결제를 하는 앱이기 때문에 2중, 3중 보안이 들어가게 되죠. 자, 앱 비밀번호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입력하라고 합니다. 또 한 번 입력을 하게 되면 삼성 패스를 삼성 월렛으로 통합한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통합 버튼 눌러서 통합을 해줍니다. 기존에 삼성 패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합니다.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삼성 월렛으로 들어왔죠? 이 삼성 월렛을 이용하면 인증서, 카드, 아이디 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나 멤버십 아이디 카드들을 등록을 해놓고 스마트폰 하나로 전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 월렛을 이용할 수 있는 종류는 하단에서 전체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카드라든지 계좌, 멤버십,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키. 이 디지털 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차량은 이 디지털 키로 전부 열 수 있죠. 그 다음 도어락 같은 경우에도 이 디지털 키를 전부 이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 탑승권, 전자증명서, 쿠폰까지 전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교통카드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아래에는 선물 기능도 이용할 수 있죠. 자, 이제 카드를 추가를 해볼 텐데요. 아래에 있는 빠른 실행을 누르시면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원하는 종류를 선택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전체를 누르시고 여기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빠른 실행으로 해볼게요. 자,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결제 카드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카드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서 카드를 추가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카드를 가져와서 사진으로 찍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카드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것을 찍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 카드 추가해서 사진으로 찍어 카드 추가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오고요. 카드 번호와 만료일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카드 소유자 이름, 보안 코드, 카드 비밀번호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카드 소유자 이름은 카드에 적힌 소유자명과 동일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대소 문자도 되도록이면 똑같이 써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카드 뒷면에 있는 보안 코드 입력한 다음 카드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사용 동의 나오게 되죠. 전체 선택하시고 계속합니다. 이름과 국적, 성별, 생년월일, 통신사 입력하고 전화번호 입력한 다음 인증 요청하시면 인증 문자가 날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증이 자동으로 되고요. 인증 문자에 나오는 인증 번호는 내가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입력이 됩니다.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지문 인증하라고 하죠. 지문 인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카드 사용에 필요한 결제 비밀번호죠. 카드 비밀번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카드에 있는 서명을 여기에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드 추가가 완료됐다고 나오죠. 완료 버튼 누릅니다. 자, 이제 매장에서 결제를 해야 될 때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매장에서는 따로 카드를 지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좌도 등록을 해볼까요? 자, 계좌 선택합니다. 그 다음 계좌 추가합니다. 자, 보안을 위해 모바일 데이터 사용한다고 하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선택하라고 나오네요.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금융기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농협을 이용하기 때문에 농협을 선택할게요. 자, 계좌 추가 방법은 카드 번호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계좌 번호로 추가할 수도 있죠. 자, 카드 번호는 뭐죠? 은행에서 발급하는 현금 카드죠. 저는 계좌 번호로 추가를 해볼까요?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 그 다음에 계좌 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 결제 비밀번호와 생년월일까지 입력을 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면 약관 동의 창 나오죠? 약관 동의 전체 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러면 앞서와 똑같이 본인 인증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본인 인증만 그대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진행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멤버십이라든지 쿠폰, 디지털 키, 모바일 신분증, 탑승권 전부 동일하게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자,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은 안 되고요. 운전면허증만 가능한데 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 IC 운전면허증은 경찰서에 가셔서 직접 발급을 받으셔야 되죠. 이거 발급받으시면 여기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대신 이 삼성 월렛은 이미 발급받은 것을 연계시켜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삼성 월렛에서 발급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미 발급받은 신분증, 카드, 그 외에 멤버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만 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카드를 이용하려면 카드 앱을 또 실행을 하셔야 되고 계좌를 이용하려면 해당 계좌에 은행 앱을 실행해야 되고 디지털 키를 이용하려면 해당 디지털 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또 실행해야 되고 각각 전부 따로 앱을 실행해야 되지만 이 삼성 월렛을 이용하면 따로 실행할 필요 없이 삼성 월렛 하나를 통해서 전부 이용이 가능한 거죠. 자, 이게 삼성 월렛의 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 관련된 것들이나 나를 증명하는 그런 수단들이 전부 디지털화가 되고 있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앱 실행하시고 실물, 카드 들고 다니고 하지 마시고요. 간편하게 삼성 월렛으로 통합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삼성 월렛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